다음 주부터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집회나 경기장 등 인구 밀집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더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민투표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사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면 대상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현역 군대위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을 받고 노린 건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였습니다. 폐지와 고철값이 급등하면서 고물상에 고령층과 주부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바꿔놓은 고물상의 풍경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자, 미국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최근 하루 확진자 4만 명 수준입니다. 하루 5만 명인 우리도 아직 종결까지는 아니지만 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년 넘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지휘한 감염병 최고권위자 파우치 소장이 내놓은 새로운 진단입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하루 4천 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던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 추모식을 열어야 했습니다. To heal, we must remember all whom we lost.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 못해 냉동 트럭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최근 사망자는 하루 평균 300명 이하로 대폭 줄었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을 봉쇄하고 주 방위군도 투입됐지만 이젠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사라져 3년 만에 돌아온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80만 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이젠 4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통령부터 하원 의장까지 고위 인사들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축소 등의 이유로 감염 추이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5명 중 4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접종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가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미국과 달리 지구촌 상황을 보면 세계적 대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우리도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인데요. 다만 집회나 경기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조금 더 쓰셔야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로 줄면서 선별 검사소 앞이 한산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대기 시간도 많이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요새는 대기 시간 없고. 코로나가 주춤해지자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조깅을 할 때도 335 산책을 할 때도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집회나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선 2m 이상 떨어져야 벗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 해제인 셈입니다. 국내에서 마스크 의무화는 2020년 5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0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전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는데 이번 해제 결정은 1년 6개월 만입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긴 줄을 섰던 일도 이젠 옛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 감소세가 K방역의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유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실제로 채널A가 입수한 서울대 의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25개 국가에서 공원으로의 이동량이 증가해도 코로나 확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야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로 봤습니다. 그런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 마스크를 두고 방역당국과 인수위의 방침이 엇갈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고 합의를 했죠. 그런데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중수청 부분이 쏙 빠졌습니다. 수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입니다.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 1년 6개월 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에 올린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야는 중수청 설치는 특위에서 따로 다룰 문제로 법안에 넣을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야당이 법조문에 당기지 않은 게 마치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 이 부칙에 넣느냐 마느냐는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칙에 넣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여야 대치로 중수청 설치 논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검찰에 남겨놓은 부패와 경제 수사권을 언제 어디에 넘길지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 만들고. 우리가 중수청 이거 빨리 만들자. 자꾸 독촉하는 게 웃을 수가 있다. 칼자루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칼끝이다 이제는.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에 당선인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민투표를 맞대응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하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이유로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한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상황에서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다룬 조문 하나인데 법률보다 상위 개념인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추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문제는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 안위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민주당은 무작정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다 막질 못하자 검수완박을 우려하는 법조계와 시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점을 우려하는 건지 구자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종혁 대한변협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한 시민 토론회.
시민과 법조인이 잇따라 나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검수완박 추진 시점과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는 검수완박이 딱 들어갔어요. 1년 넘게 들어가 있던 것이 왜 다시 나왔을까요? 대선에서 지고.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님 검수완박 실제로 되게 원하죠. 검수완박 통과돼서 양산에서 아주 편하게 노후생활을 하는 게 그게 꿈이죠. 본회의에 오른 검수완박 법안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사라진 걸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에서 기업들만 좋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벌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입 다물고 좋아서 킥킥킥 웃고 있대요. 시민 필리버스터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30분 단위로 연사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조인이 발언했지만 내일은 라임 사기 피해자 대표와 대학 신입생 등 일반 시민들이 연사로 나섭니다. 현협은 시민 신청을 받아 다음 달 6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검찰인권위원회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검수완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정상회담은 용산 임시집무실에서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장소는 용산 국방부청사 5층에 임시로 마련될 새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환영 만찬도 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청사 인근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장소로 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때도 환영 만찬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빨리 개최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 달 뒤 또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말 스페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 외교 일정에 따라 윤 당선인이 직접 갈지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고립된 외교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며 취임 초엔 외교 행보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물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에 누구를 특별 사면할지 다음 달 2일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다면서 그날을 넘기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사면권 행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민, 종교단체와 경제계의 요청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한 각계의 요청을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들썩이며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약대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아파트 단지엔 요즘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용적률을 일괄 300%로 높이고 역세권은 500%까지 더 올려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우리도 다 우리가 준다고 하면 우리도 제일 위치는 좋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이 아파트 단지는 올 들어 대선 전까지 거래량이 딱 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달 사이엔 1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무려 7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달 초 전용 면적 47제곱미터가 신고가인 5억 원에 팔렸을 정도. 분당은 지난주보다 0.05% 오르며 4주째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일산이 속한 고양시는 4월 둘째 주부터 상승 랠리에 가세했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인수위는 사흘 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첫 당정을 열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집값이 오르더라도 빠른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박빙으로 흐르는 경기지사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KBS의 수신료 사용 내역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강화하고 민영방송은 자유를 더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KBS 수신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금액은 물론 전기세에 포함돼 부과되는 방식, 수신료 회계 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신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사실 전부터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은 상당히 수신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 70-80%가 거부감을 갖고 계십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년 평가를 받는 협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BBC 사례를 본딴 것으로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권고, 경고를 하거나 수신료 관련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공영방송의 신뢰는 국민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영방송의 경우 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방심위의 심의 체계를 개편해 장기적으로는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채널A 인사검증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4년 동안 대기업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그 기업 자회사의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진을 감시해야 할 사회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사업권을 수임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3월 애경그룹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사회이사로 선임돼 최근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AK홀딩스 자회사인 제주항공 사건의 변론을 3차례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사회이사의 역할인데 4년간 2억 1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동시에 자회사 변론을 맡은 겁니다. 사회이사가 그 자회사의 소송 대리를 맡는다는 것은 독립성을 해칠 여지가 다분하고요.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이런 품위 유지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당 사건들을 심판한 기관은 이 후보자가 2017년 12월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수임한 3건 모두 중간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수행정심판기관의 경우 전임 위원장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부터 관계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전관예우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자회사 변론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수임 모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네요. 네,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국회였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참석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획수사에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저 세상으로 떠난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훈 의원 이야기입니다. 주님, 스테파노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고 김재윤 전 의원의 세례명인가 보죠. 네, 김 전 의원이 2015년에 과도한 검찰 기획수사를 받았다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본인 역시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획수사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의미가 무색하게 7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토론은 밤 12시에 자동 종료됐는데요. 길지 않은 그 시간마저도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요새는 물도 한 컵 안 주시나요? 물 좀 갖다 드린다고. 회의장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예.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입니다. 물 한 컵만 더 주시겠습니까? 계속 야유가 쏟아지자 비아냥으로 응수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방해를 받겠습니까? 에? 참네. 다음번에 소수당 되셔가지고 필리버스터 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기회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참 재밌네요.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붙이고 맞고 하더니 정작 회의장은 허전하네요. 네, 상대당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회의장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일부는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나누거나 통화를 하고 또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는데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는 않으니까 이 토론이라는 말도 참 어색해 보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셀프 청문회를 열었다고요? 네, 국회 청문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그 전에 SNS로 들어온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한 겁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서울대 수석 입학하셨습니다. 야학 활동도 하시고 훌륭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시고 이를 나무라는 가게 주인을 폭행, 경찰도 폭행.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뭐 화장실 잘 가시죠?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찾아보니까요, 자신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 셀프로 진짜 했더라고요. 네. 이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첫 화면에 노상방뇨 사건과 전두환 큰절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네, 15년 전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했던 큰절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연구박제 돼 있습니다. 지금.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다 돌면서 세배를 드렸고 아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이후로 특히 사람이나 정치인한테는 절 안 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좀 장난스럽다는 느낌도 들던데 진짜 인사청문회에선 저렇게 안 하겠죠. 네, 웃고 떠드는 이 진행 방식을 두고 검증 절차를 희화화하는 것처럼 비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에는 이 채통 좀 지키라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원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해명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었죠.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건지, 교통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참 궁금한 게 많은데 국회 청문회에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전제 김현미 장관을 포함해서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 전문성이 있느냐 불안해하는 국민도 많다는 점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열한야랑이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이 간호사가 약물을 적정량보다 50배나 투입해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병원은 고개를 숙였지만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압수품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경찰은 8시간 넘게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조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 확보를 했고요.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도되었나. 생후 12개월 된 A양은 지난달 1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뒤 다음 날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초 병원이 밝혔던 사인은 급성 심근염.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의사가 호흡이 불편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 5mg을 처방하며 호흡기를 통해 주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간호사는 약물을 아이 혈관에 주사로 넣은 겁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해 숨을 잘 쉴 수 있게 돕는 약물로 영유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mg입니다. 무려 50배 넘는 양이 투여된 겁니다. 사건은 나흘이 지난 지난달 16일이 돼서야 병원에 보고됐습니다. 의료 사망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내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병원은 뒤늦게 유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2주 가까이 지나 병원 측을 만난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제주학교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경찰은 의사 2명과 간호사 9명 등 11명을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양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정인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지켜봤는데요. 양모는 징역 35년형, 양부는 징역 5년형. 시민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둔 대법원 앞, 유모차에 미역국과 밥, 떡으로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 뒤에선 생전 정인이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사랑한다, 미안하다고 적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인도 울타리와 가로수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뜻하는 파란 리본이 빼곡히 달렸습니다. 정인이가 학대받다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은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스트레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걸 감안한 2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이 3만 건 넘게 접수됐지만 대법원은 2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묵인, 방조한 양부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이 전해지자 법원 앞에선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올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도 재판부를 향해 너무하다며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피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운전하던 버스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버스기사가 곧바로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남성이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기사의 제지로 마스크를 고쳐 쓴 남성. 빈자리가 많은데도 여성 승객 옆에 서더니 이리저리 흔들며 몸을 밀착합니다. 여성 승객이 다급히 다음 정류장에 내리자 이번엔 다른 여성 승객 옆에 앉아 몸을 붙이며 신체 접촉을 시도합니다. 잠시 뒤엔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놀란 여성이 뒤를 돌아보고 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버스기사 김성윤 씨는 여성을 불러 안심시키고 곧장 경찰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정류장에서도 담배도 피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주시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구대 앞에 버스를 세운 김 씨는 시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수가 문을 열고 지구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이상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제재를 해야 되나. 근데 곧 서금지구대가 다가오니까 이럴 때는 침착히 행동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발빠른 기지와 침착한 대응이 성추행범을 잡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5톤 크레인이 쓰러져 상가 건물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대 전이라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상가 건물 앞. 대형 크레인이 건물 쪽으로 쓰러져 있고 바닥은 커다란 구멍이 난 채 푹 꺼졌습니다. 건물 철거 공사 중이던 25톤 크레인이 쓰러지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쯤. 해체 작업 중이던 3층 옥상에서 미니 굴착기를 내리던 중 지지대가 설치된 인도 아래 땅이 꺼지면서 크레인이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울리듯이 부궁하고 울렸죠. 폭격 맞은 것처럼 완전 무너져 내려가지고. 크레인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에는 굴착기가 15m 높이 공중에 10분 넘게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고 그때는 포크레인이 매달려 있었어요. 이 사고로 공사 건물 옆 상가 건물에 있던 상인 한 명이 파편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굴착기가 떨어지면서 차량 3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구청 측은 집안 치마를 포함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집안이 연약해서 이제 치마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은 크레인 철거를 마치는 대로 사고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돌아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되죠. 해외여행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권 구하기가 아직 쉽지 않다 보니 동남아 항공권 특가 행사에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광화문의 한 카페 앞. 사람들이 건물을 끼고 굽이굽이 300m 넘게 줄 서 있습니다. 한 항공사가 선착순 1000명에게 사이판, 괌, 다낭, 나트랑, 보라카이, 왕복 항공권을 10만 원대에 준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몰려든 겁니다. 새벽 4시 반에 나왔어요. 5시에 도착하고 카페 같은데 이제 댓글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쓸 것 같다. 이제 밤샘 각이다. 이렇게 텐트 각이다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여행 가고 싶은 마음에 빨리 왔어요. 돗자리까지 깔고 앉아 오전 11시 창고 문이 열리기를 마냥 기다립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번에 아니면 못 간다. 지금이다. 근데 해외여행에 완전 목말라 있었죠. 고국여행이라고 보면 되죠. 네, 많이 기다렸어요. 이런 여행을 갈 날을 많이 기다렸고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지난달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 할인권을 받아도 인원을 맞춰 비행기 좌석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2석밖에 없어.
아니면은 우리 2명만 주석하고 하나는 해가지고 엠빵 할래? 그렇게 하자.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해외 항공권 매출은 지난해보다 1086%, 해외 현지 투어 매출은 1620%나 치솟았습니다. 다음 달 유류 할증료는 고유가 상황을 반영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원달러 환율 역시 금융위기 때에 육박하는 1270원까지 급등한 상황. 비용 부담도 크고 항공권 구하기도 전쟁이지만 이미 바다 건너 떠난 마음을 되돌리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4,000원이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던 서울대 학생식당 메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2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데요. 학교 측은 코로나 적자와 물가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가격에 비해서 질도 낮다고 반발합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저는 함박 스테이크 먹어요. 제일 비싼 거는 좀 손이 안 가시나 보네요. 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 중. 네. 갑자기 좀 올라가지고. 원래는 한 4,000원 했나? 서울대는 지난 1일부터 학생 식당 식사 가격을 최대 7,000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에도 7,000원이면 먹는데 그 정도 돈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우긴 하죠. 가격은 올랐지만 음식의 질은 그대로라 실망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거를 과연 이 가격에 받아야 되나라고 싶을 때도 적어도 모든 퀄리티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이만큼의 불만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연세대도 다음 달부터 학식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닭다리 스파게티가 있는데 닭다리 하나의 가격이 600원이 올랐다. 그러면은 딱 그만큼만 가격을 올립니다. 최대 6,500원인 학식은 7,000원대가 됩니다. 그럼 7,000원 이상 되면은 그럼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학생들의 용돈이나 그런 게 막 넉넉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사실 쓰는 돈이 거의 식비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대와 한양대도 지난해 말 학식 가격을 최대 500원 올렸습니다. 학생 식당을 운영하는 각 대학의 생활협동조합 측은 코로나로 인한 적자와 물가 상승, 인력 문제 등이 겹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버티다 학교가 이제 조금 개방이 되면서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물가가 이제 폭등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 안 식당을 줄이고 대신 값싼 간편식을 파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라든지 간편식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력이 덜 들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탓에 2년 동안 캠퍼스를 즐기지 못했던 학생들. 돌아오자마자 팍팍해진 학교 생활이 아쉽습니다. 4,000원이었던 게 코로나 끝나고 와봤더니 거의 2배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학식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거나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이렇게 물가도 비상인데 환율 악재까지 터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를 뚫으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7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7.3원 오른 수치로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 치솟는 환율에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 정부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가 급등하며 물가까지 크게 올랐는데 환율 변수마저 터지며 기업들은 동시다발적 악재에 놓였습니다. 특히 원자재 수입 업체들은 비상입니다. 계약은 몇 달 전에도 이 조건이 들어올 때 환율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받아야 돼요. 안 하면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가 요청할 때 안 받아주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지면서 연초 세운 자금 투자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당연히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해요. 그 전에 우리가 엔화가 1,400원까지 올랐을 때는 우리가 그때 한 반으로 줄였었어요.
한국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통화가치의 하락은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자금들의 이탈, 그리고 이후 외환보유고 관리 등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예고 속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원달러 환율도 당분간 고공행진할 거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재활용품들, 즉 고철이나 폐지 가격도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고물상이 요즘 문전성시인데요. 원래부터 폐지를 줍던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김지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손수레 가득 폐지를 싣고 고물상으로 들어오는 80대 할머니. 키 높이까지 물건을 쌓아 올리고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2번씩 고물상을 찾습니다. 작년보다는 고비지. 작년에는 기껏 찌어야 4, 5천 원, 근데 지금은 10,000원씩 찌니까 고비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폐지나 고철을 주워 생계를 유지해온 사람들로 고물상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하루에 한 50명 내외? 평균 2번 정도 오시고 많이 오시는 분은 3번, 4번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 정도가 이게 130k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폐지만 한 200kg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 곳곳을 돌며 폐지와 고철을 모으는 80대 한씨 할머니. 버려진 냄비며 실로폰에 우산꽂이까지 고철을 한가득 모아 8,000원을 벌었습니다. 고철 20kg. 5,000원 받으시오. 오전에는 3,000원 받고요. 오후에는 5,000원 받았습니다. 폐지값이랑 고철값이 좀 올라서 좀 노는 것보다 나서요. 지난 3월 폐 골판지 가격은 1kg에 138원. 2년 새 2배 넘게 올랐는데 고철 역시 같은 수준으로 훌쩍 값이 뛰었습니다. 젊은 층도 고물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고물상에 내다 파는 겁니다. 대략 17kg 정도 되고요. 신문 모은 거랑 그다음에 박스 해갖고 팔았습니다. 빚 진짜 많이 받아 1,500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한 2,100원. 책 몇 권하고 딸이 결혼하면서 안 입는 거 그거 정리하면서. 오늘 그러면 용돈 버신 건가요? 아, 그렇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국내 고물상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현역 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대가로 군사 기밀을 넘긴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북한 공작원이 노린 건 용산 한국군 지휘 통제 체계였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공작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1월 A씨는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인 B대위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택배로 보냈습니다. B대위는 지난 2020년 3월 대학 동기로부터 북한 공작원을 소개받아 이미 포섭됐던 인물. B대위는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해 공작원의 국군 전산망 해킹을 도왔습니다. 공작원의 해킹 목표는 전시와 평시에 군 작전 지휘와 군사 기밀을 주고받는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KGIS였습니다. B대위는 몰래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지자 휴대전화로 KGIS의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공작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국방방 육군 홈페이지 화면과 육군 보안 수칙 등 군사기밀과 군사자료를 공작원에게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이 대가로 B대위는 4,800만 원 상당,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는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북한 공작원이 해킹하는 데 사용할 USB 형태의 해킹 장비 포이즌 탭을 제작하는 걸 돕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하는 일은 모른 채 각각 텔레그램으로 공작원과 연락하고 대화 내용은 매일 자동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해킹 장비가 완성되기 전 A씨와 B대위를 나란히 검거해 해킹은 막았습니다. 현역 장교가 간첩 행위를 하다 붙잡힌 건 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지령을 주고받은 북한 공작원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이야기인데요. 직원이 은행 돈 600억 원을 빼돌렸는데 무려 6년 동안 은행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차장급 직원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건 어제 저녁. 기업 구조 개선 업무를 맡은 A씨가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것을 내부 감사로 확인한 겁니다. 이 돈의 일부는 조만간 이란 기업으로 송금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채권단인 시중은행과 증권사 38곳과 함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한 우리은행은 매수자인 이란 기업 엔테캅으로부터 계약금 578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이 돈을 별도의 보호계좌에 옮겨서 관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틀어졌고 이란 측은 2015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국제소송을 제기합니다. 업무상 계약금이 예치된 별도 계좌에도 접근 가능했던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3번에 걸쳐 계약금과 이자를 모두 빼낸 뒤 2018년 계좌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이란 측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 우리 정부의 패소로 끝이 났지만 당시는 미국의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허가로 우리 정부가 이란에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A씨의 범행도 탄로가 났습니다. 우리은행이 내부 조사를 시작하자 어제 하루 잠적했던 A씨는 밤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곧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횡령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당했던 법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의 근거가 됐던 재판 개입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밝힌 건 2020년 5월. 일본 산케이 신문 특파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국회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해오다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 파일을 폭로하자 사과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임 전 판사를 포함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애플이 고장난 아이폰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셀프 수리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 맡길 때의 비용과 차이를 따져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곽정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직접 수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부품 가격 등을 애플이 온라인에 공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사용자의 수리할 권리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법제화한 데 따른 겁니다. I think it's a great thing. We finally got something where we can order genuine Apple parts. 그런데 소비자 권리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기존 방식과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깨진 액정을 교체하기 위해 새 액정을 주문할 경우 우리 돈 약 28만 7천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를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면 29만 1천 원, 고작 4천 원 차이입니다.
휴대전화 수리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 가격도 자기 부담입니다. 나사못 한 개에 약 240원, 그리고 부품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공구나 장비를 대여하는데도 약 62,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 수리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 위험 부담을 떠안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지만 서비스 센터에 맡기는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플이 부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셀프 수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직접 수리에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논평으로 애플을 비꼬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내일 출근길 우산 챙기시죠. 새벽부터 수도권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내륙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는데요. 영동과 제주는 10에서 40mm로 꽤 내리겠고 강원 산지엔 1에서 3cm의 봄눈이 오겠습니다. 비는 오전이면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저녁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낮엔 찬 북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대체로 20도 아래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황사는 물러갔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공기가 깨끗하겠는데요. 영남 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2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 18도, 전주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평년보단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황사가 다시 불어올 수 있겠고요. 꽃가루 농도도 높아지면서 대기질이 나쁠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스크 답답하고 지긋지긋하죠. 가능하다면 안 쓰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입니다. 인수위가 5월 말쯤 벗을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자 정부는 바로 다음 주에 벗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쪽 다 왜 5월 말인지, 왜 다음 주인지 과학적 근거는 못 내놓고 있는데요. 서로 본인 임기 때 마스크를 벗겼다는 이 성과 생색내기 경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하다하다 방역까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